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이랑 태기를 다시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뭐 근황 좀 얘기해봐봐. 저기 저는 이제 음. 아이템 보이는 거죠. 그럼 잘 보이지. 저는 이제 아이템을 한 11가지 정도로 추려서 어. 이제 헬스 쪽 스포츠 분야랑 이제 반려동물 쪽 2가지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11개 아이템으로 간추려서 이제 발주를 넣은 상태고 이제 네, 지금 한 절반 정도 물건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들어왔네. 주문한 지 얼마 됐지? 저번 주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조금 안 됐는데 벌써 일주일. 절반 정도 들어왔어. 근데 지난번에 내가 말한 것처럼 한 2주 정도 걸린 거 그죠? 맞지? 이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이제 물건 오면은 바로 이제 받아서 음.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그 기간을 줄이려고 상세 페이지도 지금 워드 파일로 쫙 작성해서 뭐 하나하나 구성해가지고 기획하고 있고 포토샵 작업도 조금 하고 있고. 그래? 태기는 뭐 어떻게? 저는 그 물건을 다 줄인 상태인데, 음. 예, 뭐 물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것저것 좀 따지고 좀 있고요. 그래서 아직 발주를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포토샵을 보통 막 직접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포토샵을 조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포토샵을 엄청 잘해 디자이너 수준을 잘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그래. 하면 되는지. 다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할 거야. 왜냐면은 병행 수입이든 온라인 판매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토샵인 거야. 내가 볼 때도 포토샵이야. 근데 포토샵은 사실 우리가 단순히 그 홈페이지 안에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 정도의 그런 걸 한다면은 포토샵은 굉장히 헤비한 프로그램이야. 너무 기능이 되게 많으니까 우리가 뭐 보정 작업을 하는데 뭐 막 정말 턱을 깎고 뭐 코를 세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 상품이 있는 그대로 사진 찍고 예쁘게 글씨를 넣고 좀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잖아. 사진을 보정을 해도 굉장히 소프트한 수준으로 되게 맞아요. 보정을 하는 과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의 기능이 10%도 안 써.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라. 개인적으로 나는 그걸 찾아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좀 쇼핑몰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화된 프로그램을 분명히 무료로 배포하거나 그런 게 있을 거야.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았어? 망고보드라고 하세요. 뭘로? 그 공짜로 배 넣어주는데. 공짜는 아닌데 어. 학생으로 알아. 등록하면은 뭘 7,000원? 근데 템플릿이 템플릿이 다 있어요. 맞아. 그래서 글자 크기, 뭐 이미지 다 따올 수 있어요. 들었어? 알아, 뭐라고? 망고보드는 알고 있어. 망고보드? 망고보드 되게 좋아요. 망고보드 진짜 좋아? 기획만 제대로 해놓으면 넣고 끝.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음. 아이템을 제가 찾았는데 이미 찾았지만 제가 찾으면서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되게 막연했어요. 찾을 때 1288에 들어가서 찾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중국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말을 쳐서 검색을 해서 어떤 상품을 찾아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좀 막연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근데 찾으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노하우 같은 같은 네. 거? 사실 아이템을 찾는 방법, 온라인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찾는 거에 대한 방법은 되게 썰이 되게 많아.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 저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 많은데, 뭐, 키워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인기 있는 키워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구매평이 많은 걸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계절적인 아이템, 뭐, 이런 것도 쭉 리스트 뽑아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혹은 소셜 커머스에 들어가서 지금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해서 1위, 2위 상품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 네네. 그런 거를 또 거기서 파생된 상품으로 물건을 소싱하는 방법이 있고 되게 많아. 여러 가지. 근데 왕도는 없어. 누군 이렇게 해서 잘 팔렸다고 하고, 누군 이렇게 해서 잘 팔렸다고 하고. 근데 되게 보면은 어떤 상품이든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못 파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걸 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되게 잘 파는 사람도 존재를 해. 지금 뭐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아이템 선정에 관해서는 명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 그죠. 어. 정답이 있을 수.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래도 너희들한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자면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야 이렇게 해 A라는 방법대로 해라고 하는 건 없어. 야 B 해봐 이런 거 없어. 근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선배들이 읽어놨던 그런 쇼핑몰들 있잖아. 파워셀러. 응? 굉장히 수년 동안 오랫동안 했던 파워셀러들. 그런 거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도 많고 G마켓 들어가도 파워셀러만 검색해갖고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아이템에 구매평은 몇 개나 붙어 있으며 또 구매평을 또 읽어보란 말이야. 그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지 않으면은 감각도 안 생겨. 굉장히 애매해. 그래. 나가서 돈 될 만한 거 좀 찾아와.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너 나가서 돈 주는 거 좀 찾아볼래? 똑같아. 근데 뭔가 컨셉도 없고 어떤 뭔가 명확한 그런 게 없잖아. 맞아. 응. 네, 맞아. 그렇다고 뭐 키워드로만 찾자니 너무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성공한 사람의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 구매 대행이든 뭐 수입이든 병행 수입이든 할 때 전부 다 그런 선배들의 갔던 길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국내 도매 사이트 같은 데도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입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간단하게 국내에서 사입하는 게 더 간편하고 뭐 시간적인 측면도 훨씬 빠르고 그런데 굳이 중국에서 같은 제품을 사입하는 어떤 장점? 어떤 이유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1688에서도 사입을 가능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소싱을 해서 위탁 판매라는 게 또 가능한데 그거 얘기한 거지. 근데 국내에 비해서 그렇게 국내에서 소싱하는 거에 비해서 중국에서 소싱하는 게 장점이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 네네. 그치? 국내에서 소싱하는 게 물론 수월한 과정을 통해서 쉽게 판매가 가능해. 그런데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국내에서 소싱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중국에서 소싱해오는 판매자보다는 진입장벽이 사실 솔직히 좀 낮아. 그래서 누구나 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병행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보다 제품이 조금 더 한정적이야. 그쵸. 그리고 판매자도 훨씬 많아.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왜냐면은 중국에 있는 상품은 굉장히 많아. 그죠. 근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품들은 또 굉장히 또 그것도 대부분 중국에서 갖고 온 거거든, 대부분. 물론 국내에서 제조하는 걸 가지고 소싱 받아서 위탁받아서 할 수도 있어. 네.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것 자체가 단가가 세. 그래서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사실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미 판매되어 있는 거를 갖고 와서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를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오게 되면은 당연히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지. 마진도 많이 없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그 국내에서 뭔가 소싱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국내 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제조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 사람도 수입을 했어. 네. 어마어마하게 수입해서 갖고 있어.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나눠주는 거잖아. 네. 근데 나는 중국에서 직접 사. 네. 그러면 뭐가 차이나? 나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사이에 누군가 한 명 더 있는 거잖아. 그쵸. 내 마진이 줄어들 돈을 수밖에 더 없어. 떼줘야 되는. 예. 유통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마진은 줄어들어. 최종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마진이 줄어들어. 소위 빨대 꽂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맨 마지막, 그러니까 위탁 판매해서 하는 사람이 그래도 얻는 건 많지. 왜냐? 재고가 없고 부담도 없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거는 정말 1,000원 뛰기도 힘들 걸. 좀 어느 정도 팔리려면은. 그러네요. 그 제가 1688 들어가서 상품 소싱해 보려고 1688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유사 이미지로 검색하면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가격도 미세하게 다르지만 최저가인 상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만드는 제조업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도매업체도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차이가 미세하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품질 차이 같은 그런 거를 뭐라 해야 될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 전화를 한번 메일을 돌려보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상품명, 동일한 상품을 검색을 했는데 네.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고 네, 그래서 네. 최저가로 주문을 해도 되느냐 맞아요. 이걸 물어보는 네. 거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1688도 예전처럼 막 사기셀러가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아, 그게 또 어, 좋아졌네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원청이냐 원청이 아니냐는 사실 구분하기 힘들어 1688에서. 원청이 뭐죠? 원청이 뭐냐면은 내가 공장을 갖고 있어. 네.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1688에 올렸어. 이걸 원청이라고 해. 근데 원청이 아닌 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물건을 갖고 있어. 하지만 내가 만든 건 아니야. 나도 누군가에서 떼왔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쌀 수 있어. 그게 원청이냐 원청 아니냐인데 원청이 너무 많은 마진율을 붙여서 올려놓으면은 원청이 아닌 사람들도 원청하고 가격을 맞출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청인지 원청 아닌지는 구분이 힘들어. 근데 원청일 경우에는 자기가 재고가 떨어지면 다시 자기가 생산해서 하면 돼. 하지만 원청이 아닌 경우에는 원청이 자기가 납품했던 그 회사가 더 이상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갑자기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가격이 저렴하면 좋은 건데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싶을 때는 일단 샘플을 한번 시켜보는 게 좋은 것 같아. 혹시 네. 그리고 그 원청이 아닌 경우 자기가 만들었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청에서 제공하는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올려놓고 판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하고 상품 페이지가 다를 경우가 있어. 왜냐면은 원청에서 찍은 사진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자기도 재고를 확인을 못 하는 거야. 자기도 상품 확인 못 하고 받아서 돌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량으로 주문할 때는 상관이 없어. 네네. 어차피 뭐 5,000원, 6,000원짜리 상품이 이미지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한테 심각한 그죠. 피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뭐 우리가 뭐 젓가락을 주문했는데 숟가락이면 문제가 되지만 맞아요.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조금 더 모양이 조금 더 멋있게 생기거나 조금 더 좀 이상해. 다르게 생기는 다르게 생겼어. 그렇다고 우리가 젓가락을 팔려고 했던 거를 심각한 하자 때문에 이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좀 고가거나 주문하는 수량이 되게 많거나 나는 정말 이 기능이 좋아서 샀는데 이 기능이 없거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시킬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샘플로 해야 돼. 절대 방법은 없어. 원청이냐 원청이 아니냐는 보는 방법은 정말 없어. 예전에는 있었다고 해. 뭐 거기에 뭐 원청이면 원청이라고 표시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 근데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이번 아이템을 소싱할 때도 사전에 알아봤는데 사전에 알아볼 때는 이래서 주문을 했는데 차후에 알아보니까 뭐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된다던가 뭐 KC 인증 같은 거를 받아야 돼.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아서 팔고 있는 셀러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제 나름대로 알아보긴 했는데 제 정보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구별을 할 때 인증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걸 구분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 아니야. 어떤 제품을 수입할 때 KC 인증이나 뭐 기타 인증을 받아야지만 수입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리고 그런 제품군이 또 어떤 제품군들이 네네. 있느냐 그렇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일단 나도 그쪽 모든 상품을 다 수입을 진행해 본 거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탁탁탁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사실 그 품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다 외우지도 못해. 네.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관세사 아니면은 병행수입협회에다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 아니면은 관세청이나 제일 빠른데 관세사 많잖아요. 근데 관세사도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알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면 그 사람도 잠깐만 내가 좀 이따 바빠서 좀 이따 하고 다시 찰분다면서 다 전화를 할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만 피하면 돼. 먹는 거, 몸에 바르는 거, 그리고 전자제품, 플러그 꼽는 걸로, 그리고
분유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이들이 먹는 거.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 그런 것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그리고 의료 장비 같은 경우도 때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수입은 괜찮은데 판매할 때 힘든 게 있고 수입 자체를 할 때 인증을 요구하는 게 있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할 때 그 전자제품 관련된 인증서를 요구를 해, 관세청에서.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괜히 주문했다가 이게 묶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그럼 것 같아. 그 전자제품 중에 그 아까 플러그 꽂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플러그 안 꽂는 그런 것도 USB 있잖아요. 같은 거. USB 꼽는 거는 돼. 아, 일반적으로 돼. 그런데 확실해. USB 꼽는 것도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때 그쵸. 동의가 그랬잖아. 뭐, 한 가지 빛만 나오거나, 한 가지 색깔이나 한 가지 톤만 있는 건 상관없는데, 막, 톤 색깔이 바뀌고, 뭐, 이런 좀 까다로운 것들은, 그러니까 좀, 근데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관세청이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어. 자기가 최저가로 판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최저가 전략으로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상품들을 수입을 해서, 핫한 상품을 수입해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팔아서 고객을 유입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당장에는 판매가 잘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를 가져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비즈니스 나쁜 건 아닌데, 이 전략을 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거 쓰셨거든요, 실제로. 잠깐만. 그래서 이럴 경우 처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냐 이거야, 지금부터. 그걸 처음부터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팔지만 그래도 브랜드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어떤 마인드를 계획을 갖고 어떤 있나? 계획을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해봐봐. 그러니까 지인 중에 이렇게 파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초기에 이렇게 최저가로 들고 와가지고 동일 상품판의 경쟁자를 다 한마디로 다 죽여버렸대요. 진짜 개싸게 가져와서 한 1,000원 더 싸게 가져와.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제 망해서 사라지더니 이제 자기밖에 안 팔잖아. 너무 최저가여가지고. 그래서 뭐 브랜드 붙여서 팔았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고 경쟁자를 쳐서 나가잖아? 네. 혼자 남잖아? 그럼 또 다른 경쟁자가 또 와. 맞아. 이거는 하늘에 끊임없이 맞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물론 모든 사업이 다 그렇긴 한데 사실 나는 그런 비즈니스는 되게 좀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는 좀 별로 난 한창 옛날에 그런 비즈니스를 했었어갖고 치열해. 매주 가격 조사해갖고 얘가 나보다 100원 비쌌는데 이번 주에 내가 100원 내려야지. 그럼 다음 주에 또 보면 나보다 또 100원이 내려가 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는 사실 좀 안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지금은. 그럼 가격보다는 아니야. 일단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너희들은 처음 진입하는데 뭐가 있어? 그러니까 브랜드 뭐 플랫폼에 대한 뭐 지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건을 많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사이트가 좋아가고 좋은 물건을 딱딱딱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너희들이 갖고 온 물건에서 다 팔려면은 파워셀러랑 대결해서 이겨야 되잖아. 그러려면 우선은 가격 저렴하게 하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고, 상품 페이지도 만들고, 그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네. 좀 해결이 됐니? 네네. 왜냐면은 진짜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 처음에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파워셀러들이랑, 그리고 뭐, 이 바닥에서 좀 그런 사람들이랑 싸울 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초보 사업가부터 쌓는 경험이 토대가 돼서 브랜드로 가는 걸, 브랜드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니까 다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게 있어. 내가 브랜드가 중요해라고 백날 떠들어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몸소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 내가 맨날 100원 싸게 팔고 100원 싸게 팔고 자꾸 내 살 깎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내 브랜드를 가져야겠다는 간절함은 사실 쉽게 생기지 않아. 막연해. 지금 당장은 하루에 막 20개, 10개씩 막 20개, 30개, 40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되게 기뻐. 근데 매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되게 스스로 힘들어.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당장 좋아도 결국엔 가야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한계가 있어. 오케이.